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장은 이제 한마디는 이제 실적 기업 종목에, 실적 성장 기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휴장이어가 좀 이제 쉬게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이제 끝난 날에 이제 그날 이제 미국 증시랑 전반적인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좀 흐름들은 비교적 양호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루 이제 쉬고서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장이 됐을 때 이제 오늘 끝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몇 가지 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9일 날 지금 계속 러시아에서 뭐 전쟁 선언을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고 또 그리고 5월 11일 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 수요일 저녁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확인을 좀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투심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실망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래도 FOMC 자체는 무난하게 좀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를 좀 겪으면서 투심 회복되는 걸 좀 해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시장 이런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탄탄한 종목들, 이제 실적 성장 기업들 좀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탄탄한 기업 집중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종목 한번 준비를 좀 했는데 제가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지금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비코전자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지난 이제 우리 휴일 전에 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역시나 좀 잘 나왔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고, 뭐 DDR5 부분에서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성장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은 생각보다는 예상치를 뛰어넘은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 조금 이제 플러스로 좀 갭을 띄우면서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현재는 지금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걸 아비코전자가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차 반등하는 구간이 나타나기에는 비교적 쉬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좀 반등을 더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전 고점대, 직전 고점대 부근을 넘어서서 신고가 영역까지 진입되는 라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자리로 이제 한번 여기만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은 앞에 매물대도 크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상승을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교체 수요가 또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세, 실적 성장세는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역시 반도체 쪽으로 제가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BCNC. 요거는 제가 지난 이제 휴일 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그날 이제 한번 좀 하락이 나오는 날에 제가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가에는 빠졌긴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양봉을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하는 거면은 비교적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쿼츠 관련된 제품을 만든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원익 QNC라든지 뭐 월덱스라든지 이런 쿼츠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BCNC 같은 경우도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특히나 이제 성장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간인 만큼 이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빠졌을 때 좀 눌림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자리만 잘 다지고 나면 재차 반등하는 흐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규 종목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하면요. 현재가 12,150원, 종목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라는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LNG 관련된 수주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업체가 이제 수소 관련된 좀 일부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반적인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따로 준비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로써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행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본행제가 뭐냐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로 이송을 좀 이제 운반을 좀 해올 때 이거를 액화시켜 가지고 배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액화를 시킬 때 굉장히 좀 저온을 유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본행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본행제는 이제 주로 LNG 선박 쪽 관련해가지고 이런 조선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이텍은 이런 본행제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실적도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본행제 관련돼 가지고는 동성화이텍, 그다음에 한국카본 정도 이 두 개 회사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 쪽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업체 이제 모멘텀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유럽 쪽의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쪽의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좀 의존도를 좀 더 감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 에너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금수 조치를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인데, 독일이 원래는 좀 반대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독일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독일까지 조금 돌아서서 금수 조치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전반적인 에너지 러시아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의 의존도를 지금 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 논의 중인 국가들이 뭐 거의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좀 받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 에너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배들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 국내 조선사들의 LNG 선박에 좀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쪽에 관련된 이런 선박 수주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본행제 관련된 업체들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들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 역시나 본행제 관련된 업체들이 그 흐름에 같이 좀 주가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럽 쪽 모멘텀을 좀 말씀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 이제 모멘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 소식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본행제 업체들의 앞으로의 일감 자체가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1분기가 좀 지나가서 이제 5월 달이니까 이제 2분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근데 현재까지 좀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조선사들의 수주가 거의 이제 그 연간 목표치에 최소 30%는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3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까지 지금 넘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런 수주 소식들이 국내 조선사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확보됐던 수주가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이런 식의 수주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먹거리들은 계속 좀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한국카본 같은 본행제 업체들은 조선사들한테 계속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당연히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좀 시장이 만약에 좀 불안하게 흘러가더라도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은 또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꾸준히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수소 쪽 모멘텀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수소 쪽은 뭐가 있냐면 이 업체가 그 수소 상용차 있죠. 트럭이나 뭐 버스 이런 상용차 쪽에 들어가는 그 이제 단열재 소재를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 쪽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단독으로 뭐 진행하는 거라기보다는 국책 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소법 통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수소 관련주 쪽에 이제 수급이 한번 들어왔는데 동성와인텍도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수소 쪽에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 동성와인텍도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전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 유럽이 에너지 전환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 수입선을 결국 중동이나 미국으로 가게 되고 네. 있는데 최근 그 미국의 뭐 천연가스 가격이 뭐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 그 앞으로 유럽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수혜가 우리 조선주에 틀림없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 이 조선주들이 잘 갈 때가 이제 중국이 고성장하는 2003년에부터 2010년까지였거든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조선의 빅사이클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조선 쪽의 의견을 좀 물어보셨으니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일단 지금 이번에 1분기에 실적 좀 발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 흐름들 보시게 되면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일감 자체가 좀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좀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를 크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왔어도 별로 빠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뭐 LNG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주 소식이 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뭐 중동 쪽 특히나 뭐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대규모의 발주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선주의 좀 상승 흐름들은 조금 뭐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도가 좋은 이런 기자재 쪽, 동성와인텍이나 뭐 이런 다른 기자재 업체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13,1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는 14,2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